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자료 열람 요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법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 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법적 기준으로 영상 공개가 가능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나는 생존자다를 통해 알려진 JMS 정명석 사건 피해자 메이플씨 피해 녹취록이 피해자 동의 없이 재판부의 허가로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복사됐던 일 지난주 저희가 인터뷰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예. 민주당이 빠르면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교정시설 자료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정시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그 정보는 두 가지 법률에 의거해서 처리되고 보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개인정보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본 취지는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처리 목적에 반해서 또는 그 범위에 반해서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개가 원칙이다. 왜냐하면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 공적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개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특정 피고인 피의자들의 자료는 개인정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개해라. 뭐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확인하자. 공개의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개할 수 없다. 열람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측은 법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라는 입장 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개인정보 관련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수사, 형 집행과 관련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공개됐을 때는 비공개 대상인데 공개했을 경우 구치소가 받는 법률적인 책임이 굉장히 커질 염려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한 법률에도 목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 만약에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범죄 수사나 이 공개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형 집행에 관련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적인 목적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치소가 임의적으로 재량적 판단으로 공적인 목적이 있으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 고발하죠. 실제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구치소에서는 뭐 국회 의결 가져와라. 아니면 법원의 판단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공개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공무원 조직에 어떻게 보면 통상 허용되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치소 측에서는 법적으로 공개 어렵다. 일단 이런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계속 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개인정보니까 나 공개 안 하겠다. 동의 안 하겠다.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면 보통 수사기관이 구치소 교정당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경우 있거든요. 이 피의자에 대해서 뭐 접견 기록이나 이런 거 달라. 그러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교도소 가서 이제 집행해서 증거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수사나 이 재판에 필요한 경우 이것을 열람하거나 이 복사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로서 구치소 입장에선 이게 수사와 재판으로 지금 연관돼 있다고 뚜렷하게 보기 어렵고 이미 뭐 고발 조치가 있긴 하지만 그 수사기관이 달라고 하면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호인들이 달라고 하거나 국회의원이 달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달라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해당 기관에 너네들이 보유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예를 들어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나 그럴 때도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요구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국회 증언관정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이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권한이 막대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감시 역할, 감독 역할, 국정조사라든가 각종의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온정하게 철저하게 어떤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은 출석 요구 안 했는데 출석 안 하면 또 이걸 고발 조치한다, 관련한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의무와도 관련해서 다른 법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상 비밀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구하는 자료는 공무원들에게 받아낼 수 있다.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 측이 열람할 수 있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이 또 특히 상임위에서 의결한다고 한다면 구치소는 제공까지는 갑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일반인이 보기에 공개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열람은 시켜줬대 공개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회가 달라고 하면 구치소 측에서는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법이 되게 센 법이다 이런 말씀인데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법정에선 사진 같은 거 다 공개됐었잖아요. 그건 일반인도 다 봤었거든요. 그 당시랑은 좀 상황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 대통령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였나요? 그 사건은 이미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자리에 있고 형사재판은 또 공개재판의 원칙이고 네. 국민의 알 권리상 우리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에 형사재판 피고인 자리에 섰을 때 공개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취지이고 구속 집행돼서 형수용하는 곳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시면 내비게이션 같은데 구치소 치면 주소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혹시라도 뭔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러 도망가거나 구출을 하거나 이런데 오염될 여지가 있어서 그 공간과 위치는 다 기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치소 내부 영상들은 잘 공개하는 지 않는 게 원칙이고 견학 같은 건 하더라도 그 견학된 영상을 배포하는 걸 금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치소 내부를 찍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이 일반인 사건 중에 고유정시 사건이 있는데 네. 아주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한 그 영상을 공개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기억납니다. 어디 제가요? 주차장 같은데 네.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연기하는 저 그 듯한. 영상 기억나요. 주차장 같은데 가다가 경찰이 잡아요. 고유정 씨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 영상이 체포영 긴급 체포 영상입니다. 아. 보통 체포 영상도 공개 잘 안 하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거 보고 우리의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됐고 고유정이 뻔뻔하게 저렇게 부인하는구나 알았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도 감사가 진행됐었죠. 이게 인권 규정 공보 규칙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돼서 기본적으로는 체포되는 영상을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치소 측에서는 국회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구치소에서도 아까 그 본인의 개인정보 얘기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끝까지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강제로 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열람은 할 수 있는데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열람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이 전현희 그 최고위원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에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공개로 초래될 여러 가지 이제 공적인 이익과 또 이런 사적인 어떤 침해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국론이 분열될 우려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도 언급을 하면서 열람원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측이 주장하는 구치소나 관련된 체포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만 쓸지 그걸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개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제가 볼 때 열람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 에 속하지 이걸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일단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공개할 것이냐 일반에 그거는 공개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을 상대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의 침해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그 염려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형사 처벌을 추진할 수 있겠죠. 이미 명예훼손 같은 거 할 수 네, 있어요?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공개 동의 못 한다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끝으로 잠깐 짚어볼게요. 앞서 우리 개인정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윤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그 저항하는 이제 그 영상이 이거 과연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의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공적인 신분에 있었던 그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공공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적 가치는 있으나 사실상 내란죄 유무죄 판단에서 그 상황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일일이 공개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특히 그냥 의상을 입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속옷 차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인격권 나오죠. 보호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어서 공개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또 사적 침해 이익도 많이 침해되는 부분이라서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냥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받아가거나 이미 제출 받아서 실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독직 폭행 같은 걸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에 대한 이제 판단 자료로는 관련자들은 보겠지만 관련 없는 국민들에게 과연 공개해서의 실익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행위 자체는 누군가 수사 기록으로 써내기도 하고 결론을 나겠죠. 그럼 수사가 종결되면 우리가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묘사되는 것과 유사하게 증거 기록과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남을 겁니다. 그때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나는 생존자다 조성현 PD와 반 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피해자 메이플 씨의 그 성폭행 피해 당시에 1시간 40여 분짜리 녹취록을 재판부가 정명성 측 변호인에게 그래 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복사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는 이제 그쪽 JMS 신도들한테까지 지금 이게 유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런 민감한 자료, 피해자의 어떤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민감한 녹음 파일을 법적으로 이렇게 피고인 측에 공개해줘도 됩니까? 들을 수 있게 해줘도 첫 돼요?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고 열람 복사해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 그리고 공개 법률적으로 대상은 누구예요? 공개 대상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한정돼야 되겠죠. 업무 목적에 이것을 열람 복사를 허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딱 피고인이 유무죄 판단하는데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2심 재판부도 이것을 열람 복사해주면서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달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했는데 피고인 측이 어긴 겁니다. 더군다나 참담하게 변호인이 이걸 공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법조인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실제 이 변호사는 기소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로. 네네. 근데 이미 그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 정도로 이 족한 것이 맞는가, 형평에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지는 부담이 이런 겁니다. 내가 가해자한테 알리지 않고 내 얘기를 진솔하게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가면 이것을 다 열람 복사해가거든요. 무기 대등의 원칙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피고인도 봐야 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무기는 검사도 봐야 되고 피해자도 봐야 되고 그 자료들을 모두 현출해서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열어주고 공방을 하게 하는 게 이제 형사재판의 기본 취지여서 그래도 부담스럽잖아요. 성폭력 그렇죠. 피해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로 가명조서 손정혜가 피해자인데 손정혜라는 실명을 제거하는 조치들도 해주고 반복 진술 안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은 있는데 이 사건 1심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이 1시간 40분짜리를 들려주고 맞아요. 이게 진실인지 그랬다고 아닌지 사실이 아닌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조작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라는 식으로 방어권 보장을 해줬는데 2심에선 이미 1심에서 중형이 나오다 보니 2심 변호인들은 좀 더 집요하게 공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은 이미 1심에서 한 건데 복사를 원한 거죠. 복사해서 보고 우리가 쪼개서 열심히 살펴봐야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이 3명의 재판부가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법률상 이것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조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2차 가해로 이 신도들이나 관련한 적극적으로 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두둔하려는 자들이 피해자를 공격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재량적 판단으로 1심과 유사한 방식으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중요한 건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2차 가해가 우려될 경우 어떻게 할 일부 것이냐에 증거에 대한 대해서는 증거 조사의 방법이나 열람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야죠. 그 규정이 없군요. 그러니까 판사가 고민한 겁니다.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안 주냐고. 근데- 대신에 유출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했는데 유출을 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저는 위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변호사, 유출한 변호사를 상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기소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피해자 측 입장에선 물론 변호사가 그거를 유출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출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기소가 됐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요구했답니다. 재판부에. 절대 복사해주지 말면 안 되냐. 우리 이럴 거면 그거 하겠다. 취하하겠다. 고소 아예 이런 말까지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그런 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됐잖아요. 2차 가해 가게 됐잖아요. 이럴 경우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피해자 측에서 이 3명의 판사님 실명까지 인터뷰로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연대 책임, 공동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열람 허가를 했으니까 복사 허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결국 이제 법원 행정처나 법원 내부에서 징계라든가 절차적인 어떤 업무 과실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군요.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위험성이 예견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져서 제가 볼 땐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숙제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한하거나 또는 규칙이라도 이 성폭력 피해자 관련한 보호규칙 이런 것들 많거든요. 네네. 여기에 관련 규정을 넣지 않는 이상 담당 실무재판관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번 논란 계기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금 이런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의 이제 재판부가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좀 법이나 제도적으로 그 2차 가해까지 그럼 보완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냐 이게 좀 마련된다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저는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를 시도하는 경우 양형 기준에 가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은 반드시 가중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이걸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교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변호인이 무슨 이익으로 이걸 네네. 혼자서 유출했겠습니까? 조직적인 2차 가해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관련자들 모두 다 명예훼손 관련된 위자료 책임의 대상으로 물어야 될 것 같고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경우 10초요. 방어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